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이제 저희가 1부에서는 중국의 경제 이야기를 했었고 2부에서는 중국의 국내 정치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이제 3부에서는 중국의 국제 정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기사 상당수가 이제 미중 갈등 문제를 많이 다뤄요. 그쵸. 우리 회사 기사도 그렇고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저도 뭐 국제팀에 있을 때 맨날 다뤘던 게 미중 갈등 얘기였거든요. 저번 주 2부에서는 이제 국내 정치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외교 안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국제 정치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대만이잖아요. 한번 대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두 분 대만 다녀봤나요? 국제 정치 중에서도 대만. 그렇죠. 저 대만 가봤어요. 저도 대만 안 가봤죠. 저 한 번 가봤는데 전 출장으로 갔었어요. 아, 그때 플라스틱? 네, 바다 쓰레기 보러. 기획. 대만의 바다 쓰레기를 보러 갔는데 우리나라에도 바다 쓰레기가 많을 것 같아. 굳이 대만까지. 우리가 동아시아 전체를 걱정해주는 기획을 했잖아요. 그때 코로나 전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일본도 가고 그때 막 하와이 가는 선배도 있었어요. 아, 부럽다. 근데 대만 그때 전 처음 가봤는데 대만 덥고 일단 덥죠. 타이베이를 가보신 거예요? 네, 타이베이.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막 확실히 우리보다 소득이 높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슷했는데 요즘에는 훨씬 낮아졌죠? 훨씬 낮아졌죠. 근데 음식이 맛있고 음식이 전 맛있었어요. 그리고 전 대만을 되게 좋아해요. 대만 문화가 조금 되게 익숙한 그런 문화예요. 좀 한국 느낌이 맞아요. 나는 한국 것 느낌이 전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만은 되게 일본을 맞아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그걸 거기서 체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느낀 게 일본 진짜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그게 약간 문화 영향이라고 전 많이 생각을 해요. 그 뭐 여러 분석 기사 봤는데 대만인들이 그 일본에 친화적인 게 그 일본 점령을 당했잖아요. 거기도. 맞아요. 근데 일본인들이 좀 한국이랑 대만의 그 통치 전략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은 좀 더 원주민들,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문명이 충분히 있지 않았던, 뭐 좀 그 정부가 약했던 상태여가지고 그 본토 섬에 있던 출신들을 좀 우대해줬대요. 중국이 그 일본이,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성인이라 그래서 중국에서 대만으로 오른 사람 본성인, 그리고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 원래가 본성인이 있던 사람들이고 내성인이 이제 오는 사람들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중국 그 대만 원주민을 좀 대우를 해줘가지고 인상이 좋았구나. 그 이미지가 좀 좋게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만에 가보면은 되게 일본 뭐 화장품 많고 화장품도 많고 그리고 또 고양이가 진짜 많아요. 대만에. 맞아.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 고양이 마을이 있어요. 맞아요. 저 거기 가봤잖아요. 저도 가봤어요. 그 기찻길에서 뭐 풍뎅 날리는 데 아니에요? 맞아요. 저 풍뎅도 날렸어요. 그 센과치로의 행방불명에서 풍등 이렇게 날아가는 주점이 있는 느낌인데 그거 보면서 고양이도 많고 그건 진짜 많죠. 따뜻해서 그래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대만이 일본 문화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특히 일본 만화나 드라마를 꼭 리메이크한다? 아 그래요? 네. 만화를 리메이크해요? 만화를 드라마화하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드라마화한 거를 또 리메이크하는 드라마를 만들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엄청 히트친 게 그거잖아요. 유성원, 꽃보다 남자, 일본의 꽃보다 남자라는 그 되게 유명한 만화책을 그 드라마화한 거죠. 굉장히 재밌었는데 안 보셨어요? F4 몰라요? F4? 우리나라에서도 알지.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건 그게 우리나라 게 대만 거를 리메이크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3차. 네, 3차 리메이크. 제재 가공한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또 가공한 무한도전에서 만든 그 F4 꽃보다 남자네요. 제발. 그거는 제가 거의 더 이상 원본이 없는 수준. 원본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대만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대만 얘기를 좀 할 건데, 좀 이제 다 심각한 얘기긴 한데, 중국이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수입이요? 수입? 중간재, 원자재 뭐 그러니까 뭘까요? 특정 플라스틱? 철 그런 거 생각하자면 철, 뭐 플라스틱 그런 거 할 거 같잖아요. 1등이 반도체예요. 반도체를 수입해요? 반도체를 엄청 많이 수입해서 원래는 석유가 1위였거든. 원유가 1위였는데 그 다음에 이게 내려가고 반도체가 지금 1위인데 수입 규모가 거의 한 3,400조 돼요. 1년에.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입이 그런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죠. 중국 규모가 아무리 커도 수백 조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1등이 반도체, 2등이 원유, 3등이 철광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은 없네. 플라스틱은 이제 뭐 그걸 플라스틱을 만들죠. 하긴 중국은. 수출하겠지 생각해 보니까. 원유를 가져와서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죄송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국부가 유출된다고 생각을 그쵸. 하겠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게 다 어디서 오냐면 미국, 한국, 대만에서 오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자기들이랑 사이 안 좋은 나라죠. 그러네. 중국은 더군다나 돈 주고 사오면 다행인데 안 판다고 자꾸 협박을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이 어딘지 아시나요? 삼성. TSMC? 삼성은 이제 애국심에서 나온 거고 TSMC가 전 애국자니까. 지금 TSMC가 뭐냐면 주문 제작 업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반도체를 찍어주는데 지금 여기서 반도체를 만들려면 완전 줄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돈 싸들고 와서. 여기가 세계에서 이걸 그래서 약간 외주 제작하는 곳을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맞아요. 압도적 1위.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싸서? 아니면 더 잘 만들어서? 일단 뭐 삼성이 경쟁자라고는 아직은 경쟁이 안 되는 경쟁자인데 왜 차이가 나냐고 얘기를 하면 물론 기술력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여기는 태생부터 파운드리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외주 제작으로 해서 계속 큰 업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만 해도 우리가 좀 대만 경제를 비하하는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주 경제 하청업체다 사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도 같은 거죠. 그걸 만드는 걸 너무 잘하고 주문하는 건 쉽잖아요. 사실 그림 그려서 주는 건 쉬운데 그걸 만들기가 어려운 건데 그걸 너무 잘하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삼성이나 미국 업체들은 직접 자기가 설계도 하고 만들기도 하니까 여기서 파운드리를 한다고 하면은 애플에서 여기 파운드리 발주하기가 좀 그런 게 물론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자기들의 기술이 나갈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있어요. 근데 TSMC의 사훈이 뭐냐면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예요. 이게 좀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애플이 거기다 외주를 주기에 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삼성과 애플은 경쟁자잖아요. 그렇죠. TSMC는 외주 제작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쟁사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외주를 줘도 좀 부담이 덜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략을 무조건 우린 파운드리만 올인, 뭐 설계 이런 거 그런 건 됐고 파운드리만 한다 이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잘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특히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서 이제 좀 다양하게 만드는 반도체가 있거든요. 설계를 좀 어렵게 하는데 조금씩 찍어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설계도 잘해야 되고 그 찍어내는 기술도 다양한 걸 잘 찍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TSMC가 타고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 하면 이제 TSMC가 이제 거론이 되는데 문제는 TSMC 잘 나가면 이제 우리가 삼성이 제일 큰 기업인 것처럼 대만 경제에서도 압도적인 1위 기업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이름도 타이완 세미컨덕터 컴퍼니예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컴퍼니? TSMC 그렇죠.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그렇죠. TSMC.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만 반도체 제작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 기업인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국민 기업이 잘 나가는데 대만이 좀 불안감도 커진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아까 제가 중국 수입 1등이 반도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계에서 이 반도체 제일 잘 만드는 게 바로 대만이고. 바다 건너 대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계속 그 대만을 통일한다는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더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저게. 그래야지 이 반도체 안보 그쵸. 위협을 덜 받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게 석유 유정처럼 되는 거잖아요. TSMC라는 거대한 석유 회사가 우리 옛날로 치면 석유 회사가 있는 건데 그게 자기들 바다 건너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기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문제가 뭐냐면 계속 얘들 반도체 독립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돈을 막 그냥 쏟아 붓고 있어요. 그냥 막 반도체 쪽에. 그냥 돈은 생각하지 마. 무조건 계속 넣어준다는 수준인데 이번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시진핑이 나온 모교인 칭화대에서 만든 칭화윤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있었죠. 파산했잖아요. 예, 이번에 파산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요? 그러니까 돈을 쏟아붓고 계속 쏟아부어도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중국 정부에서 무한으로 돈을 부어줘도 수지가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기술력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력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의외다. 그렇게 돈을 많이 넣고. 그게 그러니까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칭화윤이가 왜 칭화대에서 만들었냐면 네. 그냥 반도체 회사를 만드니까 외국 서구에서 다 막 수입 제한, 기술 제한을 다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이런 돌아가기를 하려고
대학이 만든 기업 느낌으로 전략적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게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다 제재 당하고 막 규제 당하고 그쵸. 기술력 벽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파산을 하니까 중국이 근데 포기는 안 할 거예요. 물론 아직도 남아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있긴 한데 그죠. 중국 입장에서 야 이거 돈 큰일 들여서는 났다.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대만을 먹어야 되겠네요. 그런 거 이게 문제 수지 타산이 점점 왜 그쵸. 그러냐면 TSMC가 앞으로 3년 동안 150조 원인가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아마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 규모예요. 근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긴 2등이면은 2등이면 이거의 2배, 3등이면 이거 몇 배 이런 식이라는 거죠. 반도체 시장은 1등이 투자하는 거 몇 배씩을 투자해야 하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선 300조를 투자해야 되나? 저거 투자하느니 한 판 하는 게 나을지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전쟁 비용이 덜 들 수 있겠다. 그럴 수가 이런...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는 건 당연히 아닌데 점점 대만을 쳐들어가는 거에 이 수지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게 요즘 문제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의 정치적 목적이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굳이 대만을 먹어도 중국이 물론 태평양을 진출하고 미국을 밀어내고 하는 전략적인 장점이 있었는데 이게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 전 세계가 봉쇄할 거고 그렇죠. 뭐 중국 본토로 미사일이 날라올 거고 당연히 이게 엄청난 일이란 걸 아는데 점점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대만을 좀 병합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 매력적인 상황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만 입장에서는 진짜 불안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이제 미국 합참의장이 대만 침공 워게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워게임이 그런 좀 시뮬레이션 해본 거죠? 시뮬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나리오를 이제 짜봤는데 대만에 있는 이제 미군이 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진짜로 대만을 공격할까요? 이게 자꾸 그런 게 사실 그런 건 좀 특성이 있는 게 뭐 어느 나라 국방부나 좀 약한 척을 우리도 맨날 북한한테 패배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국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합참의장분도 국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마디로 예산을 더 달라라는 우리 더 필요하다. 그런 것도 감안은 해야 하지만 근데 많은 독립적인 잡지에서도 그런 군사적 문제에서도 대만이 워게임하면 이기기 힘들다. 왜냐면은 아무리 미군이 강해도 코앞이다 중국은. 그렇죠. 그냥 거의 그 사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이 옛날 같은 약한 나라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 면도 있는데 근데 결국 중요한 건 그렇다고 공격을 할 거냐. 만약 공격하면 3차 대전 나지 않을까? 진짜 그럴 수 있죠. 진짜 이거는 큰 사고를 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뭐 우크라이나 뭐 크림반도 합병과는 비교가 안 되죠. 네.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진짜 선 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가 난 게 이건 좀 된 올해 초인가 난 기사인데 재밌는 기사가 대만 군인이 페이스북에다가 얘들 이쪽 분들도 군인들이 페이스북을 하나 봐요. 요즘에 미군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거 보급품 챙겨주러 힘들어 죽겠다라는 포스팅을 올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원래 하나의 중국 원칙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대만에는 대사관도 없잖아요. 미국 대사관도 그쵸. 없고 연락사무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 말은 뭐냐? 대만에 미군이 있어? 라는 게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당연히 대만 언론들도 취재를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만에 미국의 한 개의 사단 정도가 대만에 진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고 공개를 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빡칠 것 같은데. 근데 중국도 알고 있었겠죠. 중국이 바보도 아니고. 사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걸 공개를 하면 또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죠. 선 넘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건 최근 기사인데 미군이 공개적으로 자꾸 대만에 수송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맞아요. 수송기라고 해도 그 군용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은 대만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기 땅에 자꾸 적기가 오는 거니까 이거 선 넘는 거다라는 걸 하는 건데 이 우리가 항상 뭐 북한이나 중국이 뭐 이렇게 야금야금 선 넘는 걸 해가지고 상대를 테스트하는 걸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살라미 썰듯이 조금씩 먹어 들어간다. 근데 이거를 외신에서는 미국이 지금 살라미 전술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이 자꾸 조금씩 선을 넘으면서 중국의 그 대응을 보고 있다는 거죠. 간을 보고 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약간 이런 거 올림픽 때 또 막 대만이 국기를 못 썼잖아요. 홍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마음 아프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근데 대만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은 저는 되게 다르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본토 사람들과 대만 사람 심지어 발음도 다른 거 알아요?
아 발음이 그래요? 달라요? 발음이 달라요. 대만어가 있는 거예요? 대만어는 발음이 달라요. 더 조금 더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발음이 더 귀여워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끝에 뭐 라를 되게 많이 붙인다거나 뭐 특히 싱가포르 여성들. 화교 느낌 아니에요? 라 이런 거는? 난 싱가포르는 몰라. 우리가 모르지만 그 광동 막 이런 쪽 약간 둥글둥글 광동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어. 홍콩 그쪽은 광동을 알잖아요. 근데 대만은 다 말을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약간 뭐 어떻게 아로 끝나는 것들을 다 오로 끝난다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더 귀여운 발음? 사투리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 아, 약간 조금 더 귀여운 사투리? 그래서 예전에는 저 중국어 한창 할 때 대만어를 쓰려고 제가 엄청 노력했었다니까요. 왜요? 더 귀여워. 더 귀여운 언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훨씬 인토네이션도 되게 되게 부드럽거든요. 막 이러지. 이러지 않아요. 아 약간 일본어가 부드럽고 네, 뚜글뚜글하잖아요. 저는 일본어가 섞여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이제 글자도 다르잖아요. 아 그쵸, 대만은 그 본체를 쓰고 그쵸. 그러니까 더 어려운 한자. 그쵸. 우리가 쓰는 한자를 쓰고 중국은 간체를 쓰잖아요. 그리고 나라 국자도 그냥 우리가 쓰는 나라 국자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만 가면은 어르신들이 더 한자 읽기 쉬워요. 그렇겠네. 그러겠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중국이 진짜로 침공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게 당연히 다 분석이 다르고 이거는 그냥 다들 이제 분석을 하는 시뮬레이션인데 시뮬레이션인데 가정했을 가정이죠 때. 가정. 그래서 중국이 항상 하는 행동이 뭐냐면 시나리오를 나온 이제 외국 분석을 보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는 게 자꾸 섬 짓고 거기다가 이제 그분들은 해군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어선이라고 해놓고 무장이 되어 있는 걸 자꾸 보내는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게 일부러 보내거든요. 그 약간 민간 경찰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약간 선을 조금씩 넣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이 앞으로 만약에 침공을 한다면 바로 확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만 해협에 자꾸 그런 경찰선 아니면 민간 어선 같은 걸 자꾸 보내서 계속 시험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분쟁지대와 항상 그레이존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독도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랑 더 그쵸.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선을 넘은 다음에 뭐 그런 충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미사일 날리고 공격을 해서 상륙을 하는 이 시나리오를 예상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말한 합참의장 예상대로 그 상륙 자체를 다 막아내고는 이거는 어려울 것 같다. 너무 가깝고 전력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중국도 해병대를 엄청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전략은 아마 대만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섬을 가로지르는 그 산이 있어요. 산맥이. 그래서 그 대만에서 중국 쪽 해안 한 70%가 살고 그 뒤쪽엔 30%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30% 그 중국 쪽은 평지고 해가지고 거기 주요 도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하는 거 막긴 힘들다. 근데 아마 미국은 그 뒤쪽을 단단히 지켜가지고 여기를 쪼개가지고 싸울 거라는 거죠. 쪼개서 싸운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그 산을 중심으로 산의 서쪽은 중국이 점령을 하는데 산의 동쪽은 미군이 탄탄하게 들어가가지고 대만군이랑 같이 섬을 반으로 나눠 싸울 거라는 거예요. 대만이 살림이 많고 밀림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점령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 약간 베트남 같은 그런 그쵸. 컨셉이네요. 그렇게 해서 완전 진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리고 요즘에 나온 얘기가 미국이 자꾸 선을 넘잖아요. 그쵸. 저게 정말 왜 그러지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서구 언론에서도 이거 약간 유도하는 게 아닌가? 갈등을 유도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동맹에 대한 강력한 공고함도 보여줘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중국은 성장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미군이랑 코앞에 있는 섬에서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은 비교가 안 되는 전비가 될 거라는 거죠. 늪같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코앞에다가 늪을 만들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타이완에서 후퇴할 수 없잖아요. 절대. 그렇죠. 없죠. 그럼 정권이 무너지는 건데 거의. 그러니까 이거 약간 함정을 파는 게 아닌가라는 전략가들의 분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요즘 하는 게 굉장히 노골적이니까 왜 지금까지는 그냥 안보는 없는 문제처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걸로 포커스가 넘어간 게 북한 문제가 그냥 쏙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대만으로 그 모든 관심이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이제 북한은 좀 곁다리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그쵸. 미중 갈등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덩달아 대만이 같이 부상하는 건데 대만 이슈가. 그쵸. 왜냐하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뭐 그게 함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 계속 깔짝대니까 중국이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켜야 되는 어떤 군사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그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미국한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예전에는 확실히 북한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미중 갈등이 워낙 더 높아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지금 자기네 밥그릇이 뺏기게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대만은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일본 대만 필리핀 연결하면 이렇게 태평양이 이렇게 딱 맞아요. 동그랗게 가려지는데 대만이 넘어가는 순간 태평양 서쪽이 그냥 중국군의 바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중국이 움직이기 어려운 게 이번에 작게 기사가 났는데 한국에서는 그 일본이 섬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 남쪽에 오키나와부터 거의 대만 코앞까지 일본의 섬이 있는데 거기다가 미사일 기지를 다 배치하기로 했어요. 미사일 기지를 완전 촘촘히 배치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도로 놓고 보면 일자고 완전히 그 열도 전체에 미사일을 놓는 건데 섬에 있는 미사일은 당연히 항공모함이나 이런 걸 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완성이 되면 한마디로 미국, 일본, 대만 그 전쟁을 하게 되면 같이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미국, 일본, 거기다 대만군 다 상대하려면 3차 세계대전이네. 그렇죠. 이거 진짜 위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침공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는 못할 짓인데 하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2부 얘기한 정치 체제 문제인데 만약에 경제 성장이 어려워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그러면 이제 시진핑 이미 1인 집권 체제를 만들어 놨으면 후퇴는 없다. 이제 시진핑은 이제 사망이 은퇴여야 되거든요. 사망이 은퇴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진핑한테 은퇴는 없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황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어느 순간 위기에 닥치면 천안 그 조국 통일을 내세워서 뭔가 그런 분위기를 집권 정당성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만들면 내부 결속이 그쵸. 강해질 테니까 예. 그거를 빌미로 외부를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약간 대만도 지금 독립을 너무 민주주의 국가고 갈라진 지 오래됐는데 이번 대만 그 집권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대만이 이름이 중화민국 그 순원이 만든 이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대만 국명을 헌법을 바꿔서 대만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집권당 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당론은 아니고 우리처럼 강경파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대만인들 아무도 자기 중국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럼요. 이거 냅두면 시간 지나면 이거 완전 갈라진다. 그 전에 먹자라는 얘기가 중국 그 여론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도자 입장에서 쳐들어가는 선택지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제 뭐 정치인들의 스펙트럼이 다 다양하기도 하고 특히나 뭐 어떤 정치인들은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그쵸. 해서 이제 뭐 그걸 민심을 어필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주변 요즘 중국이 미운 이유 1등이죠. 이게 말을 너무 세게 하죠. 험하게 하니까 그 막 왕이 부장이라고 그 우리가 가끔 보죠. 그죠. 그 우리나라로 외교부장. 치자면 외교부 장관. 근데 웃긴 게 외교부 장관이 아까 우리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봤자 그 정부 관직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의 서열이 중국 공산당 서열이 25위 정도 하거든요. 되게 많네요. 되게 우리로 치면 우리는 거의 약간 중국의 대표 대사 정도로 느끼는데 사실은 지금 한마디로 이게 겸상할 레벨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랑은. 근데 굉장히 오만하게 보잖아요. 자기가 거의 명나라 사신처럼. 왕이 부장이 얘기했던 그 우리나라가 되게 화났던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 우리나라를 소국으로 칭했던 그런 사건 있잖아요. 대국 앞에 소국은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중국 외교관들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분노하게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랑 외교라 그래서 이제 전쟁하는 뭐 늑대 뭐 그래서 전랑 외교라고 하는데 외교관들이 트위터나 이런 걸로 험한 소리를 막 하고 그러니까 대사가 나가서 그 나라랑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막 욕을 하면은 그게 그 나라에서 인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공산당 서열 높아지고. 그쵸.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그 사람이 이미지 관리하는 게 뭐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치. 그냥 중국에서 그 공산당 내부에서 어쨌든 신임을 얻고 그쵸. 이름을 알리는 게 중요하죠 뭐.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내부에서 이미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 사람의 발언으로 이제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럼 양국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걸 감수하는 근데 거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양국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런 걸 걱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중국은 걱정한 나라가 없는 거 같아요. 우리는 신하라니까 걔네 나는 약간 되게 소국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기 우리는 때문에 저 소국이 왜 불만을 갖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다 그 생각들을 하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 시진핑의 그 집권 문제처럼 그 외교 문제도 중국은 굉장히 국내 정치에 강하게 결속이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국외 정치도 국내 정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그쵸.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앞으로 행보를 볼 때도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라는 거는 좀 더 그 내부의 복잡한 사정까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 저 왕이 부장이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가 그쵸. 아니라 뭔가 국내 정치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3부도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이제 3부에서는 저희가 국제 정치, 특히 이제 대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이제 내일 마지막 4부에서는 조금 더 말랑한 주제를 다룬다고 해요. 남국민 기자가. 네. 그래서 한류인 K-팝이나 또 중국 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얘기해야 되는 것 같네요. 백 기자 제가 특집일 그냥 것 전문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내일 4부에서 뵙겠습니다.